2025년 9월 20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나스닥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파동의 허비삼각형이 여기서 BCD는 구성한 건 맞는데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파동이 A판지 ABC인지 노가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A파로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터미널이 있어서 ABC를 올렸으면 이거는 ABC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고 그냥 표준형으로 다 올라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거 파동 카운팅 하는 거를 어제 그 테슬라 파동 카운팅 할 때 설명을 드려봤는데 TMI예요. 많은 분들이 이 카운팅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했더니 A파로 나오더라. A, B, C, D로 보면 되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다시 A파, B파, C파, D파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허비삼각형의 허브죠. BCD 허브 시작했고 강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강세를 유지를 했어요. 이 저점을 깨지를 않고 살려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점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현재는 강세. 그래서 강세를 유지를 했고 강세 유지한 상태에서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터미널 마감되면 마감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해서 파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전히 지금 강세였습니다. 여기 A, B, C, D, E 강세였는데 여기 이 파동이 불규칙으로 만들어집니다. A, B, C, D, E 그래서 이 파동이 마감되면 마감입니다. 그리고 불규칙하면서 여기 있는 추세선을 건드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추세선은 DD 라인인데요. 델타입니다. 여기 있는 델타와 여기 있는 델타가 만난 라인을 이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현재 파동은 272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618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선을 건드리지 않고 올라가다가 불규칙에서 한번 건드렸다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가던 상관없이 618을 넘기기는 힘들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어썸션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빨간 라인을 건드리면 고점을 찍은 거다. 그리고 시즌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여기 있는 파동이 강세로 진행은 했지만 이 바가 허비삼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허비삼각형은 연장이 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추세선이 무너지면 그 고점이 시즌 고점이 되고 하락을 시작할 건데 618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오면 추세선 돌파를 할 거고 돌파했다가 다시 추세선 확인하고 내려오는 과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현재 계속 마지막 파동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 파동을 뚫고 내려오면 내려와다가 추세선 확인 리그레션을 하고 다시 내려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다른 뉴스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요. 유동성 관련된 뉴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에 대한 뉴스. 얼마 전에 블랙락에서 단기채에 대한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그런 뉴스처럼 단기채든 장기채든 금리 역전이든 아니면 사채, 하이힐드 커브 같은 제가 얘기 드리는 사채는 이 국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국에서 일수 찍는 그 사채가 아니고요. 회사채 중에서도 이제 하이힐드 커브에 대한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확 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저희가 그걸 일일이 챙겨볼 필요는 없어요. 그것만 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하면 그게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유동성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총선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엔캐리에 대한 염려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갑자기 엔화 유동성을 갑자기 올려서 엔저를 만드느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물 경기의 침체를 유동성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 빠진다.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주식시장에서 빠진다. 채권시장으로 빠진다. 채권시장도 빠지고 주식시장도 빠진다. 즉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도 봐야 되고요.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한 3대7 정도 됩니다. 자금 규모가. 물론 채권시장이 크죠. 그런데 지금 있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돈이 빠진다. 이것도 잘 봐야 되고 이 전체 유동성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 돈이 안 돌면 줍니다. 돈이 왜 안 도느냐? 사람들이 안 쓰니까 안 돌거든요. 사람들이 왜 안 쓰느냐? 불안하면 안 씁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 선거와 관련이 있고 채권시장은 관련이 적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할 것 없이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없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채권시장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트럼프 정부는 주식시장도 살려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이 무리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도 무너지지 않게 계속 조치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어려울 때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기는 너무 힘든 거죠. 아직 절박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차트가 보여주는 거는 현재는 절박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억지로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풀린 돈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또 하는 거는 페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금리를 낮추는 정도로 진행을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엠바고를 걸어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재정, 부채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재무부 계좌에 돈이 다시 채우고는 있지만 금방 빠지고 단기채로 언제까지 연명할지 모르겠지만 단기채로 연명을 하다 보니 단기채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지금은 가고 있어요. 근데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벤트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여기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게 될지 그거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두고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2차 판결이 일리걸하다고 지금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수프림코트에서 결과가 나면 트럼프는 상호관세 매겼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엔캐리 청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고 일본이랑 적어도 공존을 하고 있을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비트코인 가지고 미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그런 단계가 되려면 적어도 몇 년 지나야죠. 그래서 지금 떨어질 익스큐즈만 찾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은 제가 앞으로 계속 내비둘 겁니다. 계속 보시고 영상 제가 찍을 때마다 얘기 드릴 거예요. 이 빨간 선은 그대로 둘 거니까 나중에 이 빨간 선을 통과하면 그때 나오는 뉴스 어떤 건지 보고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통과했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요때 이제 확정을 짓는 거죠. 이제 하방으로 방향을 결정했다는 확인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인은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스닥 관련해서는 거의 고점에 다 왔다. 그런데 어떤 뉴스가 나와서 내려가다가 빠지면 시장은 아마도 패닉에 빠질 거다. 리세션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돈 때문에 리세션은 드러나지 않고 있고 기름값이 뛰질 않으니 물가도 지표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산층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강세 유지를 못하고 불규칙으로 만들고 올라갈 거냐 그거는 내려오는 파동을 봐야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다시 요약하자면 이 파동은 허비삼각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A, B, C, D, E로 올리고 있고 여기서 시작된 D바가 강세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A, B, C, D 불규칙 만들고 추세 잠시 눌렀다가 올라갔는데 지금 27238이 존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 추세를 꺾고 내려오면 파동이 끝나는 걸로 본다. 내려왔다가 눌렀다가 되돌림 했다가 리그레션 하고 다시 빠지면 이 파동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장기는 그때 만들어지는 파동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